동행 2일차 헌법 정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평등 선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선거권,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자, 다음.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인데요. 국회의원 선거구랑 지방의회 선거구가 다르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33과 3분의 1%, 2대1 비율이고요.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와 50%, 3대 1이다.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걸 잘 봐주시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요소가 고려된다고 했죠. 인구뿐만 아니라 지세, 환경 같은 게 고려되니까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차이가 3대 1로 좀 더 많아져서 봤다. 다음,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선거구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거구든 중선거구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법자가 우리나라 시대 이런 것 다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가 사표가 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뒤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니까 평등권 선거권 침해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다음, 지자체장 선거에서 방송 토론에 초청 자격 제한하는 게 평등권 침해냐? 이것도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토론의 참가자 수를 제한을 해야 토론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초청 자격 제한하는 게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자, 다음, 112번이요.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성격.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죠. 인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우리 선거권자가 결정하는 건 정당의 의석 배분수죠. 따라서 니은번 임기 만료인 저 180일, 180일이면 꽤 긴 기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불허하는 건 우리 국민의 대의제 위배된다라고 구했다. 다음 113번이요.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 투표. 해상에서 배에서 선원들이 투표하는 거죠. 이렇게 모사 전송, 팩스를 이용한 투표가 비밀 선거 원칙 위반인지, 좀 노출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보통 선거 원칙, 선거권을 좀 더 보장해 주려면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밀 선거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요. 모사 전송 선상 투표, 직접 선거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죠.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 위반도 아니다. 다음 114번이요.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가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냐? 과거에 정당 투표가 없었죠. 이때는 정당이 명부 작성한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 선거 원칙 위반으로 왔다. 지금은 그래서 정당 투표가 설치했죠. 다음 115번이요. 선거 소송 당사자 소송 절차네요. 선거 소송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죠. 일단 30일 이내 피고는 해당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고요. 재수법원은 대법원이다. 116번 대통령 당선 소송인데요. 당선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제기하는 소송이죠. 일단 원고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피고는 당선인, 이거 사유에 따라 다르죠. 당선인, 중앙선관위장, 의장이 될 수 있고요. 재수법원은 대법원이다. 다음 117번이요.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상근 임원도 아니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좀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금지한 건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봤다. 밑에 118번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다음 119번이요. 종교 단체 내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가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에게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그들의 의사들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다음 120번 기억. 지역구 의원 선출할 권리 요건을 비례의원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지역은 또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비례의원과 다르게 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니은번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 등록이라든지 주소 같은 거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다음 121번이요. 회계 책임자의 벌금 선고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게 대의제에 반하는가?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의사 지배 아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회계 책임자의 벌금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게 오히려 대의제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의제에 부합하게 된다.
자, 122번. 자, 평등 선거의 원칙. 자, 평등 선거는 자, 원맨, 원보트. 자, 1인 1표. 자,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 평등도 포함하고요. 자, 게리맨더링. 자, 선거구에 이제 자의적인 협정도 금지하는 걸 이제 의미하죠. 평등 선거. 자, 113번. 자, 당내 경선에 자, 공직 선거와 동등하게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지. 자, 당내 경선은 이제 자발적 조직이죠. 정당이. 자, 자발적 의사 결정이니까 자, 공직 선거와 동등하게 국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자, 따라서 자, 공단, 상근 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자 침해라고 했죠. 요 오타가 있는데 124번 부정이 아니라 이제 긍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125번. 공천 심사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규정 두지 않은 게 자, 재산권 침해인지. 자, 이건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기탁금 같은 경우 그 성격이 이제 후보자의 이제 진지성이라든지 성실성 요걸 이제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자, 공천심사 탈락은 자의적으로 탈락한 게 아니죠. 자, 이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탁금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재산권 침해한다고 이제 봤고요. 126. 자, 선거 운동 기간 중 자,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 조치. 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네, 이거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자, 표현이 가장 이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런데 실명 확인 조치하면은 위축되니까 표현이. 자, 이거는 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제 실명 확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자, 직업의 자유, 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게 됐죠. 다만 이것은 이제 기본권 경합으로 언론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도 인정했다. 자, 127번.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자, 개별적 대면하여 말로 하는 거예요. 자,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하죠.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거운동 금지시킨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이제 판례에서 결정내에서 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예, 선거의 공정성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자,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자, 선거비용 제한액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자, 웬만하면 이제 경제적 차별이 없는 경우,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이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다. 자, 그래서 선거일전 180일간 광고물 설치 금지, 자, 그리고 화환 설치 금지, 자, 인쇄문 살포 금지, 자, 그리고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자, 이거 다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자, 다음 이제 132번. 자, 지방자치 이제 제도네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중충구조 존속 여부가 자, 입법 형성권의 범위인지. 자,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중충구조를 할지 단충구조를 할지는 자, 입법 형성권에 달려 있다. 자, 다음 이제 133번. 자, 지방자치에 대해 헌법적 보장. 자, 제도 보장이라고 했죠. 자, 제도 보장은 이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만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입법 형성에 맡기는 것이고요. 여기 핵심 영역이 뭐냐? 지자체 제도에 자치단체 그 자체의 보장과 이제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을 그 핵심 영역으로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할 문제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느냐? 자, 헌법 재판 제도 보장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 보장은 전체적으로 제도 보장 침해만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죠. 다만 이렇게 지자체의 패치 분합하는 경우, 자, 주민들의 권리, 공무, 당인권, 피선거권,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이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성을 인정했다. 자, 135번이요. 자,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 자, 제도 보장이라고 했죠. 제도 보장은 이제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만 이제 심사하게 되고, 자, 기본권 침해처럼 이제 가인 금지라든지 평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136. 자,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 설정인데요. 자, 법령 순서랑 적용 순서랑 똑같아요. 이제 법령 성문에 법령이 있으면 법령 수정하고 없으면 이제 불문법이 있으면 불문법 적용한다. 자, 불문법도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죠. 자, 137.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성에 따라 자, 처분이 지속된 경우, 자,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되는지, 자,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된다고 봤죠. 자, 원칙적으로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 자체만으로는 불문법이 되지 않지만,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처분이 지속된 거예요. 자, 반복된 처분이 있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자, 관습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138. 자, 매립지 관할 기속에 대한 자, 지자체 간 지위. 자, 공유 수면에 이제 매립한 건데요. 자, 공유 수면에 대한 이제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 관할을 갖는 거야 아니냐 이렇게 문제된 사건에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이제 국가 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대한 이제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39. 자, 공유 수면에도 지자체의 자치 권한이 미치는지.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포함해서 이제 공유 수면도 지자체의 권한에 포함된다. 자, 140번. 자, 기업. 자,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이라든지 자, 주민투표권. 자, 이거는 법률상 권리라고 했죠. 자, 헌법상 기본권이 되지 않는다. 자, 141.
다만 이제 주민 투표권에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고 했죠. 평등권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평등권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경우 그 차별이 부당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거죠. 따라서 주민 투표권에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142. 주민 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 등록을 요구하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자, 이거는 재외국민 사건이었죠. 네. 국내 거수를 둘 수 없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으로서 이제 권리 의무 다 하고 있는데, 자, 주민투표권 주지 않는 건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주민 소환 투표 발의 시 권한 행사 정지하는 게 공무단위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정지하는 기간이 불과 한 20일에서 30일 사이고요. 네,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도 요 주민 소환 요 투표할 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권한 행사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 자, 144. 주민 소환제는요, 정치적 행위, 신임을 묻는 거라고 했죠.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재선거의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청구 사유가 제한되지 않죠. 자, 이거는 탄핵 제도랑 다르다. 탄핵은 이제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사유가 제한되어 있죠. 자, 145. 지방의회의 이제 연역인데요. 자, 어제 이제 건국헌법, 재헌헌법 때 있다가 설치는 안 되고 이제 52년에 최초로 이제 됐고요. 61년에 이제 사라졌다가 72년 헌법 부칙에서 이제 통일시까지 유예하는 걸로 이제 부칙이 규정했고요. 80년 헌법에서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이제 설치가 안 됐었고요. 91년에 이르러서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게 됐다. 자, 146.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이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자, 기본권이죠. 우리 헌법이 이제 규정 자체가 의원 선거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건 선거권, 피선거권은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다. 147. 지방의회 의원의 이제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직무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제 공사 직원을 겸직 금지할 필요가 있다. 148. 자, 지자체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자, 지방의회 의원은 이제 의원 선거라고 규정돼 있어서 당연히 이게 기본권이 되는데요. 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선임 방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보장한 취지상 우리 주민의 대표 기관이 예, 지자체장 선거권도 당연히 이게 기본권을 봐야 된다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이제 기본권도 인정했죠. 자, 149. 지자체장 구금 시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인데요. 구금한 경우에는 업무를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되려면 이제 유죄 인정을 근거로 불이익을 줘야 되죠. 자, 이건 유죄 인정이 근거가 아니라 구금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자, 이건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고요. 자, 다만 이게 비교할 게 이제 근고 이상의 형 선고 시 권한 대행하도록 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구금된 상태가 아니니까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자, 다음 150번 기업. 자, 지자체장의 이제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죠. 자,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의 요구 대상이 조례안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건 법률과 다르죠. 자,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제의 요구 대상이 조례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151번이요.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재기인데요. 소재기에 대해서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자, 152번. 조례에 대한 이제 법률 위임 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했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괄 위임 가능하다. 153번.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 침입적 사항.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것에 대한 의무를 제한하거나 벌칙 조항,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조항, 이건 국가 사무죠. 이런 사무를 이제 제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자, 조례 제정의 한계네요. 조례 제정은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 법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이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이 법령에 포함된다. 자, 155.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 사무인지, 자, 주민의 대표를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 자, 156. 기간이임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이네요. 자, 원칙적으로 기간이임 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 자치 사무나 단체 이임 사무만 조례 제정 대상이 되는데요. 자, 기간이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법령이 위임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거는 이제 위임 조례로서 성격을 갖는다. 자, 157.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거죠. 자,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은 이제 그 밑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조례가 제정이 있어서 이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위 법령에서 아예 다른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우리 법이 지자체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 158 직무 이행 명령의 대상이네요. 자, 이거는 기관이임 사무죠. 지자체장이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직무 이행 명령을 하게 된다. 자,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는데요. 자, 15일 이내에 대법원이 해야 된다. 자, 159요.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적 일반 검사 허용되지 않죠? 네. 포괄적 사전적 일반 검사 이거 허용되는 건 이제 감사원이 이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할 때예요. 자, 이거랑 감사원과 비교해 두시고요. 160번 지방자치법 188조에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의 범위 자치사무니까 이건 법령 위반에 한정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이고요. 161번 행안부 장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 이것도 자치사무죠. 이것도 법령 위반 사항만 이제 감사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 162번 광역지자체의 이제 기초지자체 자치사무 감사 할 때 이제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사전 통보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사전 통보 같은 경우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고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 또 뭐 증거 인멸 등의 또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 통보는 불효하다고 봤다. 자, 163번이요. 자, 그런데 특정 있게 필요한데요.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 감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당초 이제 감사 대상과 이제 관련성이 있고 해당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적발 목적이 아닌 경우, 자, 그리고 절차적 이익에 대해서 이제 훼손을 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이제 감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164. 자, 감사원의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감사가 자치권 침해인지, 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도 가능하고요. 자,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항목적성 감사도 이제 가능하다고 봤다. 자, 165번. 자, 법률 유보 원칙. 자, 법률의 근거만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사항, 자, 기본권 관련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것을 의회 유보 원칙 또는 본질성 서의라고 했다. 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자,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본질적 사항이 된다고 했어요. 자, 기본권이 관련된다.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봤고요. 자, 167 신뢰 보호 원칙 위반 판단 기준. 자, 신뢰 보호할 이익과 자, 법을 개정해서 이르려는 공익 요 사이 이제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168 부진정 소구 입법의 원칙적 허용. 자, 소구 입법은 진정 소구 입법과 부진정 소구 입법이 있다고 했죠. 자, 진정 소구 입법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이제 법을 만드는 거고요. 자, 부진정 소구 입법은 과거에 이제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소구 입법이고요. 자, 진정 소구 입법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요. 분야 소구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이제 신뢰보호 관점에서 위에 봤던 사익과 이제 공익 비교 형량을 하게 되죠. 169번 시혜적 소구 입법 여부. 시혜적 소구 입법은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건 입법 재량이 이전된다. 따라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소구 입법 신뢰보호 원칙. 소구 입법 금지 원칙 같은 경우 이제 부단적 소구 입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자, 이게 시혜적 소구 입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자, 170번이요. 자,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요. 자, 유도된 신뢰인지 아니면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단순히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보호 가치가 달라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국가의 의회에서 이제 유도된 신뢰 보호에 대해서 이제 법률 개정 이익에 이제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자, 다음 이제 171번. 자,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수용 중인 자에 적용하는 게 신뢰보호 원칙 위배이냐? 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건데요. 가석방 요건을. 자, 이렇게 가석방 요건을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요구할 권리가 이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기존에 있어서도 무기징역 수익엔 20년 이상을 이제 살아야 징역을 해야 가석방이 되도록 했으니까 자, 그렇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높진 않았다. 자, 다음 이제 172번.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거. 자, 이거는 진정소구 입법이 아니죠. 시행일 이후에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자, 173.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반납하도록 한 거. 자, 이거 부진정소구 입법이죠. 자, 경유 자동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 자동차 등록 말소 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후에 이제 이행기 도래한 거랑 마찬가지로 부진정소구 입법이었다. 자, 다음. 174. 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조항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죠.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니까 이것도 부진정 소구 입법이고요. 자, 175. 자, 진정 소구 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때.
자, 그리고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손실이 아주 경미하거나 심히 중대한 고익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 진정소급 입법 예절 허용될 수 있다. 자, 따라서 176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귀속 조항,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죠. 따라서 이거는 진정소급 입법이지만 충분히 예상되고 중대한 공익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됐어. 자, 177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 재산 소급해서 이제 미 군정청 소유가 되도록 한 것도 진정 소급 입법이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중대한 공익이 있으니까 인정된다. 178 자, 세무공무원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 법률에 관한 이제 종합 문제였네요. 자, 기억 자격 제도에 대한 이함 심사. 자격 제도는 이제 고도의 지식,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공 복리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입법 자격,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으나 유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고요. 니은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폐지의 목적의 정당성. 자, 웬만하면 목적의 정당성은 다 인정된다고 봤죠? 네, 일반 응시자와 형평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 그런 목적도 정당하고요.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봤어요. 네, 일부 또 면제 혜택을 또 주고 있었죠, 계속. 따라서 직업 자유 침해는 아니다. 자,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폐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건지, 자, 이거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40년간 이어온 제도라고 했죠. 자, 40년간 이어온 제도인데, 밑에 봤듯이 1년 유예 기간밖에 안 뒀어요. 여기가 더 짧으니까, 지금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이익 침해라고 봤고요. 자, 1년 유예 기간밖에 두지 않은 것도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자, 179번. 자, 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자, 세법 같은 경우, 자,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주 바뀔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호할 가치가 높진 않다. 자, 180번이요. 자, 1년 유예 두고 인터넷, 컴퓨터, 자,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 도입한 게 신뢰보호원칙 위배냐? 자, 이것도 위배는 아니라고 봤어요. 네, 한창 뉴스에 이제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제도가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다. 자, 다음 181번이요.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신설 조항이 연금 수령하던 자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 자, 이것도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변화한 거였죠. 받아오던 보상, 장애연금이었는데요. 700만 원 받아오다가 한 2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최고보상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신뢰이익 침해라고 봤다. 182번. 소주 제조업자 신뢰 보호를 근거로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의 합헌위 주장이 가능한가? 자,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죠. 자, 이거는 국가로부터 유도된 신뢰였어요. 따라서 신뢰 보호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봤느냐? 자,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 경쟁, 자, 시장 경제 질서, 자, 자유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네, 자도 소주 명령 구제도 폐지한 게 그 위헌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83번. 자, 5년 유예기간 두고 정화구역 내 노래 염수장 폐쇄한 게, 자, 5년 유예기간이면 꽤 길게 준 거죠.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다.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 이익을 보장을 위한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냐? 자, 이건 아니죠. 자, 합헌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와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럴 수 없겠죠. 자, 위헌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 이익은 네, 좀 더 가치가 낮죠. 보호 가치가. 따라서 입법 부작위가 위헌은 아니다. 자, 185. 자, 신뢰 보호 원칙은요. 자, 법령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에도 적용된다고 했죠. 자,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폐에도 적용된다. 자, 186.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만으로 위헌이 판단이 가능한지. 자, 체계 정당성은 이제 규범 상호가 이제 모순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자, 그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만으로 위헌은 아니고요. 자,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등 원칙 위반 등이 헌법 원칙을 위반해야 된다. 187번. 자, 상해 치사죄보다 협법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 자, 이거는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이라고 봤죠. 자, 그리고 형벌의 비례 원칙에도 위반이라고 봤다. 자, 상해 치사죄 같은 경우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법죄를 더 무겁게 처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이고 형벌의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자, 188번. 자,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으로서의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자, 법적 안전성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 주관적 측면이죠. 신뢰보호 원칙은. 자, 개인이 믿음이니까. 자, 이거는 주관적 측면이다. 자, 189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지. 자, 우리 남북 관계가 언제 험악해질지 모르죠. 자, 지금도 많이 험악해졌는데. 자,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봐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한 게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냐? 자, 그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 규정이 있지도 않았고요. 자, 이게 운영 중단 조치하기 전에 간담회 같이 이렇게 의견을 좀 수합하는 절차도 거쳤으니까 적법절차 원칙 위반도 아니었다. 자, 다음. 자, 이제 사회 국가 원리네요. 190번. 자, 사회 국가의 의미. 자, 사회 국가는요. 자, 사회 현상의 관여, 간섭, 분배,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하죠. 자, 이게 우리 신문에서 이제 사회 국가 원리가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게 잘못됐죠. 오짐으로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우리 사회 국가가 라는 건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우리 헌법에. 다만 이제 사회적 기본권에 통해서 이제 수용하고 있다. 자, 191번. 자, 사회 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의무가 있는지. 자, 가장 적합한 수단.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사회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입법자가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이제 재량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단 선택할 의무가 아니다. 가능한 수단 중에 입법자가 적절한 걸 선택할 수 있다. 자, 따라서 192번. 자, 입법자의 경제 정책 선택. 자, 이거는 존중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193번. 자, 헌법 119조상 자, 국가의 책무인데요. 자, 1항에 따르면 119조 1항에 따르면 이제 개인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데, 자, 2항에 따르면 이제 국가가 이제 조정과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1항과 2항을 조합하면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 경제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을 이제 진다는 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다. 자, 194번이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191항의 요 경제 자유 존중 창의 요거를 이제 지침으로서의 성격으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건 경제적 기본권,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근로상권 등의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비례 원칙 등의 이제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된다고 봤죠. 자, 195번. 119조 2항의 이제 경제 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는지. 경제 민주화 이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좀 종종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잘 봐주시고요. 자, 196번.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 시행이 헌법적 의무인지. 자, 누진세를 해야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적 의무가 아니다. 자, 일반 과세를 통해서라도 적정한 소득 분배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197. 자,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지.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이제 규제, 조정할 수 있는 경제 질서를 의미하죠.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제도로서 자, 사회적 경제,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거죠. 위배되는 게 아니라. 자, 198번. 자, 손실보전 약정하고 금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경제질서 위반인지. 이번에 아니라고 왔어요. 자, 손실보전 약정하고 금전 수입하는 건 이제 보험업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사행성과 투기성이 강하죠. 자,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자, 199. 자, 농지에 대한 소작죄는 절대 금지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없다. 소작죄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임대차나 이탁 경영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이제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 200번. 단체를 통한 활동이 아니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운동에 해당된다고 봤죠. 자, 우리 헌법이 소비자 보호 운동을 꼭 단체를 통해 해야 된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자, 201번. 제3자 상대 불매 운동의 법적 책임 면제인데요. 자, 제3자 상대로 불매 운동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3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소비자 이제 불매운동 법적 책임 면제 요건은 유죄에 나와 있죠. 자, 객관적 진실에 기초할 것. 자, 그리고 소비자 의사 결정의 자유가 인정될 것. 자, 이런 걸 이제 요건으로 해서 소비자 불매운동 이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자, 202번이요. 자, 헌법 126조상 사기업의 예외적 국 공유화. 자, 시장 경제 질서를 이제 기본으로 택하고 있죠. 우리 헌법이. 자, 그렇다 보니 사기업이 국 공유화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따라서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매우 필요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 법률로 할 수 있다. 자, 사기업의 국 공유화의 의미인데요. 자, 공법적 수단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이 기속되고, 자, 사기업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국가가 규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204번. 자,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126조에 사기업의 국 공유화에 해당하는지. 자, 운송 수익금은 전액 관리자는 택시 회사죠. 택시 운송 회사가 자, 택시 운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관리하도록 한 거니까 이 국가가 규제에 조정한 게 아니죠. 광범위하게 간섭한 게 아니니까 국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음 이제 205번이네요. 자, 국군 파견 결정의 사법 심사 대상성.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로서 통치행위라고 봤죠.
자, 어찌적으로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 다만 자, 헌법과 법률상 정한 절차는 따라야 된다고 했죠. 자,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자, 206번.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효력인데요. 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국내법을 이제 우리 다수서로 이제 법률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죠. 자, 207번. 자, 외국 대사관자의 강제 집행이 이제 불가능하도록 이제 비엔나 협약에 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 국가에 손실보상 입법 의무가 있는지 자, 이렇게 입법 의무가 있으려면 자, 헌법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헌법 해석상 도출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손실보상 입법 의무가 있지 않다. 자, 208번이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의해 자,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자, 이 무역 협정은요. 자, 조약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자, 조약의 효력이 자, 헌법보다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법률과 동의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법률과 동일한 같은 효력으로 이제 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는 거죠. 자, 209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토협약도 이것도 조약인데 자, 유연성 심사숙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헌법 개정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유연성 심사숙고가 될 수 없다. 자, 210번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자, 소파라고 하죠. 소파가 이제 조약에 해당하는지 자,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 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외국군에 이제 주둔에 관한 것이니까 자, 이거는 입법 사항으로서 조약에 해당한다. 자, 211번 지급 거절을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국제 규약 위반이냐? 자, 이 국제 규약에 따르면 이 국제 규약에 따르면 계약상 의무 이행 불능만을 이유로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급 거절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수표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건 아니다. 자, 212번이요.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의 105호 조약,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비준하지 않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죠. 자, 213번. 자, 조약으로 범죄 구성, 처벌 가중하는 게 제형 법정주의 위반이냐? 자, 제형 법정주의.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이제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약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마라케시 협정. 자, 이것도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으로서 가중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 자, 214번이요. 자, 국제통화기금협정상 재판관 면제 조항이 위헌문제 심판 대상이 되는지. 자, 이것도 직접 우리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조약으로 봤죠. 따라서 위헌문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한일어 협정 체결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자, 공권력 행사에는 입법 작용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어협정 체결 행위도 공권력 행사다. 자, 216번이요. 자, 외국인에 대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자, 외국인 지위 보장을 규정한 헌법 6조 2항의 위배냐? 자, 위배가 안 된다고 했죠. 자, 거주지가 불명한 자에게 이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 국내 국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 외국인 지위 보장 위배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217번. 자,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자,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인정했다가 이제 판례를 변경해서 평화 생존권은 이제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봤죠. 자, 평화라는 거 너무 추상적이고 자, 우리 구체적 기본권이 되려면 자, 어느 정도 명확한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218번. 자,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되든지 자,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이 안 된다고 봤어요. 자, 통일 이거 의무죠. 이제 국가의 의무. 자, 일반적 의무를 이제 내용으로 할 뿐 자,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자, 219번이요. 국가의 문화 정책의 초점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에 있다고 했어요. 자, 문화 같은 경우는 그 다양성, 그 창의성을 발현해야 되니까 자,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은 자, 모든 문화, 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민족문화유산의 헌법적 보호 법익은 자, 가치 보상이 아니라 존속 보장에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계승하고 자, 전달하고 발달시켜야 될 건 존속을 해야죠. 가치만 보상해서는 계승해 줄 수 없다. 자, 221번. 자, 헌법상 정통 문화의 개념은요. 자, 역사성과 시대성을 고려한 해석을 해야 되죠. 따라서 오늘날의 의미로 파악해야 된다. 따라서 자, 기본권 존중, 자, 인간 존엄성, 자, 그런 거, 양성평등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따라서 정통 문화에 따라서 호주제 폐지한 게 이 정통 문화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게 된 거고요. 자, 222번. 자, 국가의 문화 정책 원칙은요. 불편 부당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자, 무리를 저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죠. 자, 이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